준비 잘 하고 있나요? 아니요.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2학년을 준비하면 좋을지. 안녕하세요. 다빈치 입시연구소 최태영 소장. 영음조교입니다. 네, 와! 자,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두 학생을 모시고 고민이 좀 많다고 해서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2학년을 준비하면 좋을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한번 저희가 답변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럼 두 학생들 지금 이제 예비 고등학교 2학년들이죠? 네. 겨울방학 준비 잘 하고 있나요? 아니요.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? 수시와 정시 사이의 고민인데요. 1학년 때까지는 수시를 준비를 했는데 내신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이 내신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정시에 올인해서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완을 얻고 싶어요. 그 내신이 어느 정도길래? 그냥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. 시드. 근데 사실 이제 예비 고등학교 2학년이면 수원, 수투, 이거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들 지금 이과 선택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, 그럼 이제 과탐과 같은 과목들 지금 진도가 전혀 안 나간 상태인데 이제 본인은 그럼 진도가 다 나가 있는 상태인가요? 수원 수투는 하고 있는 중이고 과탐은 아직. 근데 이제 내신 대비가 사실 정시 대비와 무관할 수는 없거든요, 그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왜냐면 이 진도가 일단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을 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시점의 부분이 수능에서도 잘 나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일반고에 뭐 6, 7, 8, 9가 아니라면 현역한테 정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내신을 좀 같이 챙기면서 정시도 같이 좀 준비하는 좀 심화 과정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럼 어떤 교재를 보고 있을까요? 지금 개념 원리랑 수학의 정석 기본. 아, 기본으로? 네, 그래서 아. 그걸로 예제 풀어보면서 개념을 좀 학습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근데 지금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뭔가요? 사실 수학인 것 같습니다. 갑자기 수 상하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많이 못 느꼈는데 수학 수트로 가면서 내용이 엄청 심화되는 걸 느껴가지고. 학교 시험도 좀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나요? 보통 1학년 때는 개념 자체도 그다음 어렵지 않았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활용을 지나치게 하진 않으셨던 반면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수 1, 2는 수능에도 공통 과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응용하는 난이도가 확실히 많이 올라가는 걸 저도 좀 체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기본이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사실 뭐 심화를 푼다고 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잘 보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한 범위 안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정말 누가 정말 꼼꼼하게 완벽하게 보고 들어가느냐가 우선시 되는데 지금 방학 때는 전체적인 개념을 좀 꼼꼼히 쌓아가는 방식으로 개념 관련 이제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보면서 조교님이 또 추천했던 팁을 좀 알려주시죠.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수학 선행을 방학 때는 꼭 개념을 탄탄하게 쌓자는 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응용 문제를 오히려 이제 학기 중에 시험 기간에 많이 몰아서 공부를 했고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념과 응용 사이의 중간 단계 문제집을 보통 방학이 끝나갈 무렵에 학생들이 많이 풀어요. 근데 이걸 풀 때 어느 정도 쉬운 난이도의 문제는 이거는 그냥 눈으로도 풀겠는데 하면서 이제 안 풀어도 되겠지?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. 저도 이걸 처음에 좀 많이 넘겨짚곤 했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 제가 실수를 하는 거를 놓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작은 실수들을 저는 노트에다 옮겨 적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로그 계산을 할 때 뭐 밑과 진수의 범위를 꼭 파악하자 이런 것들을 노트에 하나씩 적어놓고 그런 나만의 실수 노트가 쌓이면은 이제 시험 직전에 보고 들어가는 중요한 나만의 노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게 수학 시험 직전에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. 친구들 보면은 이만한 교과서와 문제집을 들고 와서 뭘 보는지도 모르고 막 넘겨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자주 하는 실수들을 바로 시험 시간 전에 잡는 게 오히려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내신이 안 나오거나 하는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 못 풀어서 내신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어려운 문제 다 맞췄는데 막 앞에서 수두로 틀렸어요 막 하는 친구들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정말 쉬운 문제, 개념에 가까운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쉬운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가 있고
알고 착각해서 틀리는지를 좀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놓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본인이 좀 인식하고 들어가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? 단어 외우고 이렇게 몇 문제씩 풀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단어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이걸 몇 개씩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암기도 안 되고 단어 외우는데 그렇다고 한두 시간씩 투자할 수는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좀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학원에서 보통 많이 단어를 외우라고 이제 시켜서 주는데 보통 이제 학원에서의 목적은 단어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단어를 습득해라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도 하루에 외워야 하는 단어의 양이 막 200개, 300개 이렇게까지 될 때도 있었어요. 근데 이게 복습을 하면은 다행이지만 그게 안 하면은 그냥 정말 단순한 잠깐의 기억으로 머물다 가기 때문에 저는 단어장을 따로 샀다면 그걸 활용해도 좋고 혹은 학원에서 주는 단어 시험 용지가 있다면 그 단어에서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시험은 보되 집에 돌아왔을 때 30단어에서 50단어 정도를 이제 나눠서 외우는 거예요. 그래서 첫날에 만약에 A 부분 단어를 외웠다 하면은 두 번째 날에는 B 부분을 외우면서 A 부분을 복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루하루 전날에 외운 단어들을 같이 누적해서 복습하고 암기하면은 그 전에 외웠던 단어들을 몇 차를 계속 반복해서 외워지는 거기 때문에 아는 단어의 폭도 넓어지고 외워지는 깊이도 되게 깊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친구는 이제 친구와 지금 좀 상황이 반대잖아요. 이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은 뭐죠? 1학년 때 이제 수시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내신 공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방학 때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2학년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내신 준비가 최우선이지 않을까 맞습니다. 생각을 하고 2학년 같은 경우 이제 이 국어나 이제 독서 그다음에 문화, 그다음에 수원, 수투, 그다음에 이제 바탕 이 선택 과목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수능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의 공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수시의 준비나 정시의 준비나 사실 뭐 다르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번 2달이라는 겨울방학 동안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수학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.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. 70%를 수학에 할애를 해라. 우리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답지 보지 말고 정말 본인이 이제 고민해 가면서 생각해서 끈질기게 풀어보는 이제 그런 연습을 정말 이게 시간이 많은 겨울방학에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두 친구 모두 지금 이제 아마 영어 이제 단어와의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단어는 중요한 팁이 있을까요? 외우는 팁이? 이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지정해주기는 어렵지만 보통 단어장이 한쪽에 영어가 있고 한쪽 오른쪽에 이제 뜻과 뭐 예문들이 이제 있죠. 이쪽 페이지를 접어서 뜻을 덮고 이제 영어를 보고서 뜻을 외우고 또 한국어를 보고서 영어를 외우고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영어를 보고 한국어를 테스트하는 식으로 저는 외웠어요. 그래서 약간 깜지처럼 영어, 한국어 이렇게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우선 머리에 넣고 그리고 머리에 넣을 때는 거기 단어장 밑에 보면은 어원이랑 뭐 접사랑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애드는 좀 앞이라는 뜻이 붙어서 뭐 이런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더 잘 외워지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을 때는 우선 그 내용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고 이후에 시험을 보는 식으로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공부했을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르치듯이 공부하는 걸 워낙 좋아했어요. 누구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지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설명하고 가르치려면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또 고민 있나요? 모의고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에서 문학 교육과서에 나온 범위만 내는 학교는 조금 드물어요. 활력 때문에 외부 지문을 정말 많이 끌고 오고 그 외부 지문을 우리가 또 다 공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학 때 마더텅 문학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책을 한 권을 제가 다 끝내고 나서 2학년 때 이제 문학 시험을 봤을 때 외부 지문에서 제가 본 지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. 수능 특강 같은 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같이 또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또 질문 있을까요? 사실 이거는 국어 모의고사를 푸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하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시는 어찌어찌 잘 넘어가는데 이런 소설에서 이걸 맛본단 말이에요. 인물이 일단 너무 많이 나오고
그거에 대한 관계도 너무 복잡해 보이고 읽다 보면 내가 감정색 글자를 읽는 건지 소설을 읽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스토리 파악을 잘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. 사실 이제 어휘를 모르면 이거는 뭐 외계어 아닌가요? 네. 그렇죠. 근데 어휘를 일단은 먼저 숙지를 해야 될 것이고 도교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저 같은 경우는 고전 소설에서 머리를 제일 싸맸던 부분이 등장인물이 많으면서도 하나의 등장인물을 칭하는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맞아요. 최세원 이랬다가 갑자기 무슨 양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. 야, 왜 자꾸 등장인물이 늘어나지? 저는 이게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문을 다 읽고 정리하는 건 시험 중에도 시간이 걸리니까 읽는 중에 내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놔야겠다. 최세원이 나왔을 때 일단 거기다가 뭐 동그라미 표시를 친다거나 지나치게 인물에 대한 다른 묘사가 있지 않은 이상 같은 인물을 말하는구나 라는 파악이 돼요. 그러면은 인물을 칭하는 다른 이름 뭐 김씨 양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는 터치 동그라미를 쳐주고 아 다른 인물이 나왔다 하면은 네,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등장인물 이름을 부르는 거에서 이제 헷갈리는 게 없도록 최소화를 했고 고전적 소설의 가장 큰 단점이 공간 전환이 너무 빨라요. 맞아요. 그리고 공간도 되게 많아요. 인간계가 있다가 상상계도 있다가 또 인간계에서 현실이었다가 꿈이었다가 상상이었다가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니까 저는 공간이 전환되기 바로 전에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슬래시를 치고 공간에 전환되는 부분과 또 공간에서의 사람을 부르는 이름을 읽는 도중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게 저는 좀 고전 소설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현대 소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? 현대 소설은 그냥 좀 아직까지는 고1이니까 많이 접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숨만 나옵니다. 시간을 많이 뺏어먹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이 다 지금 2-1 때 문학이 들어가는데 스스로 이제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좀 터득해 가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또 팁이 있을까요? 사실 문학 작품을 다 외우고 그 특징까지 다 외우기는 작품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작품의 분위기와 뭐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 이런 걸 잘 캐치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혹은 이 그러나가 아닌 다른 세 글자로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한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옛 시의 구조에서 착안해서 현대에 좀 시를 만든 부분에서는 뭐 앞에 그러나로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은 옛 시 어떤 특정 문학 작품의 구조에서 착안한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게 작품만의 특징이 아니라 읽다 보면은 시상이 전환됐는데 앞에 그러나 세 글자다. 그러면은 착안한 거구나.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특징이 또 나오기도 해요. 그러면서 또 감정을 나타내거나 뭔가 시각적인 특징 혹은 청각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꼭 표시를 해주었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공감각적 신상이라고 해서 그냥 뭐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시각의 청각화 약간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.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인지 청각의 시각화인지 이거를 좀 헷갈려하기 때문에 작품을 처음에 혼자 읽어보고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시각의 청각화 같은데?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답지에서 말하는 해설을 좀 확인해서 내가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탐구도 한 번씩 다 보고 들어가야 될까요? 네, 저는 그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맞아. 개념 공부를 방학 때 전부 해놔야 많은 양의 응용 문제를 학기 중에 정말 많이 또 풀어볼 수가 있고 탐구 과목은 사실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국영수보다 좀 비중을 덜 두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탐구의 응용과 개념을 다 학기 중에 하면서 국영수를 할 시간이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개념을 꼭 방학 때 익혀두시고 학기 중에 응용 문제를 꼭 그때 풀어보시는 거를 저는 격하게 추천드립니다. 근데 보통 애들이 실수하는 게 보통 3월 2일 딱 되면은 학교가 진도를 나가주기를 기다리잖아요. 그러면 늦은 거예요. 3월 2일 딱 그 전에 교수님 말씀대로 2-1 내신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한 바퀴 좀 도는 상태에서 3월 1일부터는 뭐 D- 며칠 해서 본인이 바로 이제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이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3모를 치면 그 다다음 주쯤에 이제 모의고사 범위가 또 발표가 되고 또 모의고사는 사실 이제 학교에서 대단히 또
준비를 안 해주시잖아요. 근데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이제 뭐 학원을 다니든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하려면 그 전에 이제 교과서에 대한 대비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나 있어야지 내신 대비가 이제 끝난다고 보고 이제 정시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내신을 다 챙기라는 게 아니라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수능 선택 과목에 들어가는 주요 교과, 탐구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공부하는 이 중요한 이 시점이 어차피 정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주요 과목이라도 본인이 선택하는 그 과목이라도 내신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곧 이어서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정시 준비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훨씬 더 많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한 번씩 더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? 저는 이제 겨울방학 때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하다 보면 저는 한 번씩 꼭 슬럼프가 오더라고요. 조교님은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팁 있을까요? 저는 슬럼프가 왔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무지성으로 하는 게 맞나? 하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하다 보면은 동기를 좀 잃게 돼요.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다고 그치. 좀 대학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손을 놓게 되는데 그럴 때 저는 제가 슬럼프에 빠졌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 스스로에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. 왜냐면 그때 공부를 해도 손에 안 잡혀요. 앉아서 책장만 넘기는 행위와 좀 비슷해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그냥 멍 때리고 누워있거나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줬었고 얼마나 다양한 사회에서 내가 가진 역량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해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저는 끈기 있게 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주신 이렇게 두 학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첫 단추를 끼웠지만 일주일 후에 자,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는지 우리가 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신 두 분과 그 다음에 조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두 친구들의 학습 과정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